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투표자의 51%는 이제부터 결정한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이제 3주 남은 거예요. 오늘부로 딱 3주 남은 거예요. 예, 정확하게 3주. 21일 남은 겁니다. 네. 결국에는 부동층 싸움이 승패를 좌우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그 길거리에 보면은 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제가 이제 손가락 욕을 했던 바로 그분도 계시고, 두 번째 이재명 후보의 그 현수막을 보면은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렇게 걸려 있고, 다음에 윤석열은 국민이 키웠대. 미치겠다 진짜. 넌 네가 처먹고 큰 거야. 우리가 알기에는 그 무정 스님이 뭐 키웠다고 에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3번 심상정 후보는 차별 없는 나라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에. 자,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바르고 깨끗한 과학 경제 강국. 뭐 다른 후보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선거 분위기가 좀 꽤 많이 나더라. 결국에는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까지 연습 게임이었던 거고 지금 출발점에서는 완전 초박빙, 개초박빙이다 이렇게. 울트라 개초박빙. 근데 그 제가 또 나름 이쪽 전문가로서 보는 흐름은 진짜 좋다. 나쁘지 않다. 왜냐? 일단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한테 42.4 대 41.9로 이게 0.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누가 이긴다 진다 진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초박빙인 거예요. 네, 재밌는 게 저 여론조사에 유선이 20%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여론조사, 이 시작점에서 나온 이 여론조사마저도 이재명 후보한테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여론조사입니다. 밑에 보시겠지만 유선 전화 면접이 19.4, 사실상 20%고요. 다음에 무선 ARS가 80.6%. 이거 응답률 잘못 썼는데 죄송합니다. 5.4%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걸려 있는 걸 보면 유선은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다는 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주로 자영업자분들. 네. 되게 희한한 게 자동응답 무선 ARS에서 유선을 한 20%좀 섞은 이유가 저는 응답률 때문에 섞는다고 일단 봐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선 ARS가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사실 조작도 가능하고요. 네.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는 20대 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작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선 전화 면접을 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주로는 자영업자분들이 받고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5% 차이밖에 안 난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어떻게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보통 저렇게 무선 ARS 결과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는 걸로 나오는 결과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도 차이 안 나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그러니까 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하고 후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죠. 우리 같이 이렇게 정치 컨텐츠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나 싶겠지만 그러니까 정치 저관여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진짜 실제로 이제 대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나온 결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개빡치는 건 그런 거예요. 윤석열의 막 정치 보복 발언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가 뚜렷할 때에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보통은 선거운동 시작되면 언론사들이 대부분 여론조사를 막 쏟아내거든요. 한 군데도 안 나와. 느낌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일 때는 그거를 여론조사로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한길 리서치를 사실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불리한 여론조사를 많이 냈던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무선 ARS 80 약 그리고 이 유선 약 20을 집어넣고도 0.5 초박빙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정치는 별로 관심 없지만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치고 일반적으로
샤이 이재명이라는 그 층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재명의 샤이가 있다라는 게 대부분 다 정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장 불리한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표 차이가 거의 안 났다. 그건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건 참 이 시기에는 참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작당한 거죠. 네. 이상하게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일 때 여론조사는 항상 많이 나오지 않고 적게 나온다는 게 진짜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 언론부터 포탈까지 다 같이 암묵적으로 짜고 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암묵적으로. 예. 자, 이재명 후보의 공식 포스터하고 현수막 좀 구경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여기 이제 컨셉인 거죠. 그 제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를 6시가 땡 치자마자 훔쳐왔단 말이에요. 저도 소장하고 제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이것도 네.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끝나자 땡 치자마자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셔가지고 그대로 뜯어오시기 바랍니다. 불법 아니에요. 6시 지나면. 끝나고 6시 나서. 지나면. 그러면- 그때는 네. 선관위에서 치울 걸 우리가 대신 치워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때는 눈 파도 되나요? 하도 됩니다. 너무 눈 파는데 집착한다. 그때는 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눈구멍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수막은 이렇게 걸렸죠.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물론 친근한 이미지 있고요. 또 호불호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기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이재명 후보의 공식 프로필 사진이 훨씬 더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요. 자, 다음에 요게 이제 1호차 디자인이에요. 대장차라고 하죠. 대장차. 그 대장차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가는 곳에는 특히 이제 집중 유세 같은 데는 이 트럭 앞에 무대를 또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무대가 같이 이렇게 세팅되는, 여러분들이 강남터미널 앞에서 보셨던 그 예. 뭐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무대가 바로 이제 이 트럭 앞에 만들어져요. 예. 저 트럭 따라다니면 굉장히 재밌는데 아쉽습니다. 뭐가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동네에서 가장 재밌는 분들을 어떻게 섭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율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 돈 받고 하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다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흥이 많다고 소문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딱 그 지역에서 조직을 하기 때문에 예. 엄청 재밌어요. 이제 가면. 예. 댓글창에 유유자정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막 울면서 방송해야 됩니까? 저런 분들이 저는 우리 방송할 때 제일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다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뭐가 안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야? 아니 근데 아까 푸나님이 좋은 시그널이다가 한길 리서치의 결과가 저희가 이제 보궐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분위기와 지금 이제 지하철 출퇴근 인사할 때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저 오늘 모르는 분한테 허그 당했어요. 너무 안쓰러워하시면서 예. 걱정하지 말라고. 네, 예.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길래 이렇게 쳐다봤더니 안아주시길래 그냥 안겼습니다. 자, 네네. 제가 이따가 윤석열 이야기 할 때 할 이야기인데 잠깐만 먼저 땡겨오면 네. 지금은 기세 싸움이에요. 윤석열이 조롱하듯이 하는 그 제스처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나서 저걸 반드시 떨어뜨리고 감옥 보낸다는 그 신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웃고 떠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웃고 떠든다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굉장히 뭐 상황이 뭐 좋은가 보다 나쁜가 보다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쪽 세력이라는 오해 받지 마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분위기를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 맞아요. 의도에 우리 넘어갈 수 없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재명 후보가 방송을 오늘은 오전에 강남역을 가죠. 강남역. 거기 가서 지금 그 집중 유서라는 걸 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우리 스태프가 직접 찍어본 건데,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재명 후보 연설을 듣더라. 이런 거죠. 네. 오전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참 많이 모이셨네요. 특히나 요즘 그 강남이 예전만큼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통행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대부분 이제 회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오전,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사람을 좀
구경하기가 힘들거든요. 그치, 저 시간은 다 사무실에 예. 있을 시간이니까. 그리고 예. 요즘은 재택을 많이 해요. 강남역에 맞아요. 여자들이. 네. 그러니까 네.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힘든데 대단한 거죠 지금.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직접 듣고 싶어서 모이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만 보던 그 연설 있잖아요. 그걸 직접 듣고 싶어서 이게 갔을 현장에서 겁니다. 생생하게 듣는 것이 예. 감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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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아까 댓글창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이 분위기를 계속 가면 여러분들 포털 같은 데 보면서요.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박제를 하세요. 박제.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계속 갖고 계시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언론판에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왜곡된 조사인지. 네. 예. 그러니까 최대한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게 여론조사를 해도 이재명 후보가 저 등급 박빙이면 밑바닥 매심은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내가 대구 사는데 이재명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55%가 수도권에 삽니다. 일단은. 특정 지역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린 이길 수 있다.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래 저는 반드시 제 꿈처럼 윤석열을 감옥에 꼭 보내고 싶어요. 진짜로.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대선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조롱하고 우리 국민들 조롱하는 저는 그거 참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댓글창에서 비관적인 글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쫓아낼 거예요. 유유자정님 화이팅 써주셨고요. 네. 결계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혼자 40분 연설을 하더라고. 혼자. 원고 없이. 예. 그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체계화된 텍스트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대전에서 했을 때는 47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분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대했었잖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이건 대중들이 이렇게 그렇죠.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다. 근데 확실히 그 마이크를 쓰지 않을 때보다는 흡입력이 훨씬 있더라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네. 이 제스처가 완전히 풍부해가지고 보는데 진짜 되게 축제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저 현장에 가고 싶다고 느낌이 드는 게 이재명 후보는 연설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데 제가 눈에 띄는 건 듣는 사람한테 말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호하고 소리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 기회를 계속 줍니다. 맞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 모든 연설의 결론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해달라. 그러니까 막 뭔가 하고 싶은 뭔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연설로서는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그 분위기 보면은 정말 그 이재명 후보가 갖는 특장점이 이제 지금까지 약간 좀 고구마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 네거티브한 메시지 안 내려고 수세적으로. 엄청 노력했는데 막상 연설을 보니까 옛날 이재명 사이다가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연설하는 것도 그 원고 없이 연설 못하는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낸 메시지들이 저는 희망 정말 가득하더라. 실제로 언론이 만들고 싶어하는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 윤석열이 정권 교체할 것이다 같은 분위기하고는 전혀 상반된 분위기. 현장은 그런 거거든요. 오늘 또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 둘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치고 그러면 뭐가 남느냐. 누가 유능하냐. 누가 더 개념 있느냐. 누가 더 유명한 준비됐느냐. 대통령인가. 저는 그게 결국은 이번 선거판을 상상을 초월하게 숨어있는 샤이들은 대부분 이재명을 찍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일단 봅니다. 자, 이게 부산에서 두 후보차가 돌아다니잖아요. 유세차가.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유세차에서 나오는 음성은 정말 이재명 후보가 왔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음색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유세차에서 나오는 음성은 읽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조금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산에서는 40분 연설을 하고 대구에서는 이제 경제 이야기하면서 뭘 많이 미기야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먹고 사니 좀 소위 말하면 실용주의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는 진보 후보가 아니고요.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그게 내 목표다. 그리고 시기가 그런 대전환의 시기예요. 만약에 이명박 같은 사람 뽑아놓으면 또 삽질합니다. 그럼 또 떨어져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ICT 같은 걸 열심히 기반을 닦아놨더니 그거 싹 없애버리고 4대강 삽질하던 바로 그런 정부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시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구 가서는 또 신천지. 왜냐하면 대구에서 신천지가 막 그 코로나 퍼뜨렸던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고 신천지는 내가 직접 들어갔다. 나는 방역 잘할 자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이따가 신천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충청도 가서는 이제 그 김혜경 여사 고향이 또 충북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충청도에는 사드 대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드보다 보일러가 훨씬 아버님 싸죠. 집에 네.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수도권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넣겠다며 강원도일지 충청도일지 막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는 그 민주당의 대선 나왔던 분들이 무대에 다 올라오죠. 이 장면도 되게 좀 울컥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윤호중, 다음 박용진, 송영길, 이재명, 추미애, 정세균, 이낙연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으니까 든든하더라고. 든든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이렇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파란 목도리를. 근데 그 파란 목도리 어디서 사요? 네. 저희 공동 구매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새날마켓에다 하나 구해서 올려야겠네요. 새날마켓에 올려야겠다. 아니 파란 진짜 목도리.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많아요. 아니 잠바는 난 잠바 입고 싶은데 선거 잠바? 그거는 등록해야 되죠. 그건 선거 운동원만. 아, 나 하나 드리고 싶어도 진짜. 그냥. 예.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경선 과정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앙금을 이야기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일부의 분들이 경선 이후에도 막 사진을 잘라서 올린다거나 또 이재명 후보 교체 뭐 집회를 뭐 중계를 한다거나 하는 짓들을 일부는 했지만 지금 들어갔을 때는요. 어제 이낙연 그러니까 그 전 대표의 연설도 진정성이 너무 묻어나더라고요. 이분도 절박하신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무대 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올라오셔도 이재명 후보만큼 연호를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어제 지금 이낙연 후보는 광주에서, 정세균 후보는 전북에서,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대전에서,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은 대구에서 이렇게 몰이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지향의 어떤 공통점, 이런 동지로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치인들한테는 진짜 현실의 어떤 위험으로 다가온 거예요. 윤석열이 공언했잖아요. 정치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40명에서 50명 명단이 정리돼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의원직 날려버릴 그 명단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뭐 이낙연, 추미애 이런 사람들 다 이름이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대선에 이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그거하고 다른 차원으로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잖아요. 예. 자, 그리고 그 스포츠인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하니까 담아있던 다른 체육인들이 뭔 소리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에요. 여홍철, 심권호, 김용호, 김광선 이런 분들이 체육인 100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더라. 이게 사실 뭐 세불리기 싸움 같은 건데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나 어쩌고 이거서 진짜. 얘네들이 자기 후보가 볼 게 없으니까 무대 위에 연예인들 올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죠. 그 연예인들 보러 오라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연예인들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명박근혜 정권 때 봤거든요. 그렇게 진보 진영의 후보를 지지했다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 보고 듣는 연예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 봤거든요. 이명박근혜 때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뭐 윤석열만 보더라도 뭐 허위 경력 막 열몇 건 나오고는 박사학위는 완전히 표절을 하고 주가 조작하고 뭐 막 무속에 빠져 있고
또는 장모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1,000억 원대 자산가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보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자기가 임명한 대통령의 정당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자식. 실제로 나라를 망해먹고도 반성이라는 게 전혀 없이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건 저는 사람 아니라고 봐요. 아예 정치를 아예 모르거나. 근데 그런 지지 선언이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가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역대급으로 높아졌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로 높아졌다고. 예. 뭐 불만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문 대통령. 근데 그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우리가 메르스 기억하실 거고 지금 코로나 기억하실 거잖아요. 우리 국가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근데 그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하면 우리 삶이 뭐가 더 나아질 거라고, 뭐 후보가 괜찮기를 하나, 그 정당이 괜찮기를 하나,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걸 보면 좀 답답하더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의외로 아까 네. 말씀하신 그 본부장 비리보다는 며칠 전 그 공개된 적발 열차? 사진, 그거에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작은 데에서 이게 후보 자질이 없다라는 거에서 감이 안 된다라는 거에서 의외로 유권자들이 작은 것에서 그렇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현명하신 나는 것 그렇게 안 같아요. 하거든. 그치, 저희는 할 수가 없지 그렇게.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지 선언이 뭐 양쪽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지지 못합니다. 그들이 완전 해체된 뒤에 정말 분골쇄신해서 서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람들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심지어 IMF로 나라가 망했을 때도 국민의힘 부류의 정당을 찍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 정치 수준을 한참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 후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